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미증시는 혼조로 마쳤습니다. 이 장 초반만 해도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좀 상승으로 돌아서나 했는데 아쉽게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면서 혼조로 마친 건데요. 구체적인 3대 지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는 0.1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반면에 0.01%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S&P 500은 0.21%대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맞췄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애플은 0.15% 내리면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분기 실적이 수요 문제에 달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4.81% 급등 양상을 펼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호실적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주요 IB는 동사가 실적 모멘텀에 더해서 클라우드와 기업 소프트웨어 관련 수요가 강력하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소식에 힘입어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알파벳 A는 반면 3.67% 조정받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적 발표 결과 유튜브 부문 매출 저조로 인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체크를 해볼까요? 먼저 아마존은 0.88%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테슬라는 0.58% 소폭의 오름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는 1.99% 밀리면서 반도체의 투심이 여전히 얼어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변동성 지수 체크를 해보면 빅스 지수 5.73%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WTI는 0.3% 소폭 오름세로 마쳤는데요. 원유 재고 증가에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는 0.8%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면서 2달 만에 최저치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흐름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인페이즈 에너지입니다. 무려 7% 넘게 급등을 하면서 S&P 500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비자도 6% 넘게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행 수요 회복이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다우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보겠습니다. 0.56%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중국의 봉쇄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 그리고 EPS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나 했지만 그래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니퍼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체인 차질로 인해서 인도 대기 시간이 연장되는 등의 악재가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EPS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5%대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도 살펴보면 EPS는 컨센서스에 부합하기는 했지만 매출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훈 마켓을 살펴보면 5%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요. 인력 9% 감축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안한 시장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Dollar hits 5-year high growth concerns than euro. 네, 달러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유로화는 계속해서 우려가 커지면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먼저 달러는 미국 연준의 매파적 행보로 인해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연준이 6월과 7월뿐만 아니라 5월 회의에서도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러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와 함께 유럽이 고전하고 있고 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어둡죠.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는 오히려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에 수혜를 받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The threat of a Eurozone recession and a possible suspension of Russian shipments of natural gas has pulled the euro to a 5-year low, with the test of the key psychological level of 1.05 a real possibility라고 강조가 됐는데요. 최근에 유로존의 경기 침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 중단의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유로화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심리적 지지선인 1.05를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면요. Exaggerating the downside risk for euro dollar have been the COVID lockdown fears for China 라고 강조가 되면서 제인 폴리 라보뱅크 런던 전략팀장은 이런 소식을 밝혔습니다. 유로 달러의 하방 리스크를 과장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공포다라고 강조가 된 겁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 있죠.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는 데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 마감 후에 페이스북의 모기업이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Facebook shares spike on better than expected quarterly earnings. 네, 이렇게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의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메타에는 분기 순이익이 279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나 EPS는 2.7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껑충 웃돌았다고 밝혀졌습니다. 메타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수익은 예상을 밑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웃돌았다고 전하면서 Revenue came in below expectation as did the company's forecast for the second quarter라고 강조가 됐는데요. 이렇게 앞으로의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월간 유저 수가 29억 4천만 명으로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을 밝혔고요. 주당 순이익의 호전 속에서 이날 실적 발표 이후에 메타의 주가는 8.25% 상승을 하기도 했고 시간외 거래에서는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걱정과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4월에 특히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US auto sales to fall in April on tight inventories rising rates data. 네, 최근에 수요가 많은 가운데 낮은 재고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차 판매량이 이로 인해서 4월에 감소세를 펼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컨설턴트가 2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미국의 신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한 11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견을 좀 들여다볼까요? We expect production volumes to improv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but fulfilling existing orders may not allow dealer inventory to accumulate in any noticeable way. 라고 강조가 되면서 이 데이터 분석 부문 전문가가 이런 의견을 전했는데요. 수요는 여전히 강하지만 대리점의 재고가 90만 대 미만이기 때문에 판매량은 예년 수준을 훨씬 밑돌 것이다라고 강조가 된 겁니다. 자동차 분야는 최근 코로나19 봉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반기 생산량은 눈에 띌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만 기존 수주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딜러 재고 축적을 눈에 띄게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투심과는 다르게 실제 자동차 시장이 좀 어려운 만큼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